안녕하십니까, 최정인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이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약 5포인트 상승한 2973포인트고요. 거래량이 4억 7,900만 주입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16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47, 기관이 1500 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580 매수, 투신사가 268 매수, 연기금이 817 매수, 기타 법인이 138 매수했습니다. 업종지수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1.6% 상승했고요. 의료정밀 1.4, 운수창고, 대한항공이죠. 1.2%, 운수창고는 우리가 이제 물류 관련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자동차죠. 건설업, 화학주 상승세 보였고, 반면 서무의복이 오늘 크게 하락했고 은행주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700원, 500원 상승했고요. 네이버가 좀 많이 빠졌군요. 만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요, 카카오도 하락했고, LG화학, 보합, 현대차, 기아차 500원, 1,400원 오름세 보였습니다. 기아차가 똘똘해 보이네요. 포스코 1% 올랐고요. LG전자가 오늘 1.6% 2,000원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큰 특별한 종목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대한항공, S-오일, 아모레퍼시픽이 2%에서 3% 이상 상승세, 오름세 보였습니다. LG디스플레이 6% 1200원 50원 올랐고요. 좀 많이 올라주기를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2.3% 1300원 올랐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니까 가수에는 없었군요. 지온테크 잘은 모르겠으나 컴퓨터의 지온테크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지온테크 쌍방울은 또 오늘 거래가 또 많이 됐고, 삼성전자 1600만 주면 비슷하죠. 전일과 비슷한 거래량 보여줬습니다. 하염없이 치고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까요? LG 디스플레이가 거래량이 많이 수반됐습니다. 6% 상승하면서 520만 주 거래가 됐고, SK하이닉스도 430만 주만 거래가 된 건가요? SK증권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고요. 하나투자증권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증권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대한항공 650원 상승한 29,150원 올랐습니다. 기아차 1,400원 상승한 83,900원, 거래량이 150만 주.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쓸데없이 많이 수반되고 있군요. 그걸 뒷북이라고 그러죠. 메리츠증권도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있고,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최영만 회장으로 바뀌었더군요. 부회장으로 있다가 최영만 회장으로 됐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아는 유능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예전에 동원증권에 있다가 박현주 예전 설립자께서 그 미래에셋증권 만들 때 처음에 참여했던 창립 멤버예요. 박현주 설립자의 왼팔 오른팔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죠. 이제 뭘 봐야 될까요? 해외 차트 봐야 되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2.9원 상승한 1183원, 소폭 상승했네요. 그렇죠? 아마 1190원까지 갈까요? 아니면 다시 밀릴까요? 1160원서부터 1190원 사이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걱정거리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열심히 또 매수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 원달러 환율은 불안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이죠. 금요일날 저녁 쭉 빠지더라고요.
쭉 빠지는 거 보고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또 계속 빠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쭉 반등이 있더라고요. 쭉 올라오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뭐 시장 나쁘질 않을 것 같다 라고 판단했죠. 미국도 이렇게 거래량 감소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감소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조정 국면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가 좀 사실 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가 좀 고비일 것 같고요. 그걸 비성수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갈 때 성수기 비성수기를 논하듯이 비성수기, 이번 주가 비성수기일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 중순에 접어들면 다다음 주까지,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이제 배당 투자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공백기 거래량이 감소한다. 우리 코스피도 종합주가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죠. 같은 형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많이 빠졌는데 뭐 크게 반등 못했는데요. 뭐 거래량 괜찮네요. 네, 조정이죠. 얘도 나스닥이 배당까지 많이 주지는 않겠죠. 원래 나스닥 IT 관련주 중심은 어떤 수익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가 있고요, 카카오가 있고, LG화학, 뭐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사장으로 가라 그러면, 아니면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회사 하나 줄게, 어떤 회사 가서 경영할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LG화학이라든가 현대차, 기아차는 여러분들이 나 이런 회사 갈래, 이런 회사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겠으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회사 주세요, 여기 사장으로 갈래요? 그럴까요? 우리가 구닥다리여서 그럴까요?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 네이버나 카카오 간다고 그럴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LG화학이라든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죠. 수익도 안정돼 있고 주로 안정성이 높다라고 말하겠죠. 물론 이 정도 되면 성장성도 있지만, 그래도 성장성도 있겠지만 안정성이 더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들어요. 성장성, 안정성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줄 거야. 수익도 많으니까. 근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는 그 상징적인 기업이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IT 관련 이런 기업들은 주로 어떤 안정성이라기보다 성장성 위주라고 봐야 되겠죠. 배당을 많이 준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많이 주겠지만 IT 관련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주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뭐 배당 투자 관련이라기보다는 성장성 지표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서는 크게 재미를 못 볼 것 같고요. 내년 연초 장세 때 많이 재미 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얘도 지금 조정 국면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스닥은 우리나라 코스닥으로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S&P예요. S&P도 많이 빠졌다가 돌아섰는데 다우에 비해서는 조금 돌아서는 폭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판에 돌아서는 거 보고 오늘 시장은 뭐 나쁘진 않겠구나 라고 대충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플러스가 났다는 거는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 니케이예요. 일본 니케이가 오늘은 아침에 뭐 소폭 반등하는 듯 하더니 좀 밀려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뭐 해외 증시 뭐 안 좋은 얘기, 왜냐하면 좀 상해 증시 보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0.5% 시중에 들리는 것에 비해서는 덜 빠졌군요. 중국의 헝다그룹이 문 닫았나요? 부도난 거죠? 네, 부도났다라고 보여집니다. 헝다그룹에 우리 국민연금에서 최근 5년간 410억의 투자 손실을 봤다라고 보여집니다. 410억.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이 410억 날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투자도 참 많이 했네요. 네, 투자도 참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헝다그룹 같은 데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를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닌데 뭐 메리트가 있나요?
것까지, 네. 하여간 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데 잘 보고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항생 홍콩이죠. 뭐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안 좋습니다. 네. 홍콩이 이렇게까지 망가질까 싶기도 하네요. 중국으로부터 빨리 좀 별개 손 탁탁 털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사회주의 영향을 받고 있나요? 기업체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안 좋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다가 물량을 좀 받은 것 같으네요. 5일선 저항을 받은 것 같고요. 모양 참 안 좋습니다. 대만이에요. 이 정도면 하락하다가 강보합이죠? 약보합이죠? 거의 보합세. 8.9% 하락하고요. 0.05%면 그냥 약보합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나 거래량 감싸고 있죠? 이번 주는 그냥 공백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백기. 그냥 쉬어가는 장세, 틈새 장세라고 보면 좋겠어요. 헝다그룹, 네, 부도났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한 410억 투자 손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국민연금 정도 되면 여기저기서 좀 결제 받는 데도 많을 텐데 그렇게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합니까?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뭐가 좀 있나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네요. 저는 제가 생각이 참 나쁜 사람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좀 수익률 내는 거, 돈 버는 곳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메리트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국민들 생각해서, 노후 자금 생각해서 투자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만 가권입니다. 이 정도면 설명했었죠? 설명했고. 이제 업종 차트 한국 증시입니다. 오늘 뭐 빨간선 장중에 조금 밀렸었나요? 분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체는 조금 끔찍했었죠? 그러다가 역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어요. 연기금이 오늘은 한 800억 매수했습니까? 연기금이 매수하면 시장 올라가요. 근데 오늘은 모처럼 연기금이 아침부터 한 200억 매수세를 보였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100억까지 나왔어요. 플러스 200억을 보이다가 마이너스 100억까지 보이다가 이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쭉 매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외국인 매수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를 보인 것 같습니다. 막판에 요거 밀린 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500억 정도 막판에 좀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밀어버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뭐 이 정도 꺾인 거는 뭐 큰 걱정은 없는데 어쨌건 마지막에 꺾었다는 건 기분 나쁜 거죠. 마지막에 올라갔느냐 마지막에 꺾였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연기금이 모처럼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안합니다. 믿을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내일 모레 오늘 산 거만큼 깽판 안 쳤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나 보죠? 니네 이렇게 왜 많이 팔어?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오름세 보여줘 가지고요. 오늘까지 나흘새입니까? 나흘째 연속 상승해서 기분 좋고요. 그 해외 동향을 보니까요. 오늘 아시아는 한국만 0.17% 올랐고 대부분 아시아 증시가 오늘 하락 많이 했어요. 홍콩이 제일 많이 빠졌고. 근데 이 시간 현재 보니까요. 영국은 0.94%, 독일은 0.87% 상승하고 있어요. 영국과 독일은 약 1% 이상,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보도록 하죠. 영국은 안 나오는데 독일이 나와가지고 독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금요일날 좀 밀렸었나요? 네, 93포인트, 0.6% 밀렸군요. 지금은 0.87% 오르고 있어요. 15,300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군요. 여기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씩 오름세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15,400 정도?
장대 음선만큼 쭉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 다시 봐야 되겠죠. 이제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는데 몸통의 길이가 좀 작아지는 게 아쉽긴 하네요. 몸통 길이가 좀 커져야 좋은 건데 몸통 길이가 점점 작아지는 건 상승 에너지가 약화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미국이나 우리나 이렇게 많이 증가되진 않아요. 주가는 나흘 연속 올랐는데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하락 장세에서는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감소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하락할 때 거래량 증가했다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 보니까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좀 거래량도 좀 증가해 주고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는 공백기 그냥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주 시장입니다. 월화수목금 5일 동안인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지났으니 거기에 위안을 삼아 봅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텨줬구나. 그리고 4.9%포인트밖에 안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540개고 하락 종목이 300개라서요.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좋구나라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등락에 관계없이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있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있죠.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은 날이 더 시장 분위기가 좋고요.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쨌거나 500대 300으로 상승 종목이 더 많으니까요. 뭐 기분은 썩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뭐 좋은 재료 나쁜 재료 좀 있나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글쎄 뭐 정치권 얘기밖에 없죠. 뭐. 네. 둘 다 군대 안 간 애들 있잖아요. 군대 안 간 애들. 뭐 울산인가 부산에서 네, 군대 안 간 애들끼리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간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신체 검사 받을 때만 몸이 안 좋다든가 잔머리 써가지고 뭐 군대 안 간 애들 어쨌거나 군대 안 갔잖아요. 군복 안 입은 거 아니에요. 군대 안 간 애들끼리 네, 쇼하는 건 네, 쇼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꼴값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현대차 500원 상승한 206,500원 0.24% 21선은 찾고 지금 저항받고 있어요. 이거 올라서야 됩니다. 21만원 이상 올라가 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지금 21선 밑에 있고 21선 하락하고 있잖아요. 좋지 않죠? 물론 거래량도 안 좋고요.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보면 좋아요. 네. 죽으나 사나 21선 위에 올라가 줘야 됩니다. 현재는 이번 주 잘 버텨줄련지 그게 지금 관건이네요. 네. 내일이라도 저거 국민연금 지금 410억 날려먹고 지금 욕먹기 싫어서 오늘 매수위를 보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헝다에 410억 날렸으니 거기에 왜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헝다 같은 데 투자를 한 애들이 있으니 주가도 못 본다고 봐야 되겠죠. 주가 보는 눈도 없다라고 보겠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실무자를 선택했겠습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민간기업이랑 또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우회라는 거는 뭐 너무 많이 우회 가지 마시고요. 그 국민연금 내 웃대가리겠죠. 현대차 봤고요. 불안하다. 이번 주 잘 버텨주길 바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20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21선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내일도 외국인가? 연기금 믿을 수 없고요. 네. 헝다그룹 때문에 네, 오늘 매수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입마개감으로. NC소프트 껌딱지 계속 달라붙어 있는군요. 이건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빠진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장대 양선이 나타났으면요, 한 2달간, 석 달간은 계속 이 안에서 묶어 두겠죠.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고요. 수렴량 하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 21선 올라가고 있고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곡선 우상향 쭉 올라가고 있죠. 이것만 봐서는 뭐 조정시 매수 이렇게 불러도 되겠네요. PNF도 뭐 나빠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지난 주말, 이번 주말 보니까 역시계 곡선 PNF 차트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가셨더군요. 여러분들도 제 방에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25세부터 34세, 즉 30대 전후가 요즘은 또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그 교육 밑에 있는 교육 때문에 와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시황은 하루에 뭐 100명, 조회수가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은 주로 이제 50대 전후에서 많이 제 시황 들으시는 것 같고, 30대 전후는 밑에 있는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캔들 차트, 추세 분석, 뭐 경경 분석 쭉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30대 분들. 그래서 지금 제 시황 듣는 분들 중에서도 밑에 있는 공부 있죠? 한 번씩 쭉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있으면 더 좋겠으나 교재 없이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그 정도면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요, 이게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대한민국의 표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기술적 분석 관한 저서를 제가 1995년도에 처음 책을 출간했고요. 지표 분석이라는 책도 처음 출간했고, 캔들 차트도 처음 출간했고, 그래서 믿을만 하고요. 증권사 직원들을 제가 한 15년간 쭉 강의를 했기 때문에 스탠다드입니다.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 다 저한테 증권 분석 관련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 나서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을 때는 너무 이렇게 시장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그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캔들 차트 한번 쭉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뭐 이동할 때라든가, 버스라든가 지하철 탈 때라든가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듣고 주무세요. 근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봐야 한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정성 들여서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바로 이번 주 주말 어제 그제도 보니까 그 이동평 역시계 곡선이라든가 PNF 공부를 많이 하고 가셨더라고요. 시황은 많지 않으나 그 역시계 곡선은 보니까 한 조회수가 5,900, 거의 6,000 가까이 지금 와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무지무지 많은 겁니다. 시황은 지금 100개 간신히 넘잖아요. 100개 안 된 것도 많고요.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뭐 시장이 좋으면 또 많이 오시겠죠. LG전자 그냥 불안하죠.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건데 과연 이번 주에 올라서겠느냐? 올라서야 되는데 올라서겠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내일 모레 글패 이번 주 잘 버틸 수 있을까? 연기금이 오늘은 한 800억 매수했는데 800억 매수한 게 이게 며칠 만이냐, 몇 달 만이냐, 몇 달 만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이때도 물에 빠지고 허우적될 때 올라갔는데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빵 치고 이때처럼 빵 치고 올라가야 되죠. 그거 외에는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내일 모레 빵 칠 이유는 없잖아요. LG전자고요. KB금융. 오늘은 뭐 이틀간 상승 후에 보합이군요. 얘는 뭐 보합해도 빠진 게 없으니까 걱정거리는 없는 종목 같습니다.
제일 세상 편한 종목같이 보이네요. KB금융. 아마도 배당 투자 때 힘 좀 발휘할 걸로 보여집니다. 연초까지 갖고 계시다면 배당 받으시고요. 1월 한 4일 정도 매도 타이밍을 잠정적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아인가요? 괜찮죠? 현대차보단 똘똘하죠? 오늘 장대 양소 나와주고 어쨌건 21선 살짝 고개 들고 더 이상 21선 밑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여기서 이게 움직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한수 움직이는 게 무슨 의미를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삼성전자 예쁘네요. 네, N자란 건 없는데 예전에 보면 N자 뭐 상승 그렇게 했는데요. 올라가다가요. 되돌림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양새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올라갔다가 21선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이게 반대되면 안 좋은 건데 이건 나쁘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되돌림 주고 21선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곡선 여기인가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PNF도 뭐 나빠 보이진 않고요. 77,500원입니까? 일단 78,000원만 넘어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78,000원만 넘었으면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8만원 전후에서 많은 물량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양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현대차, LG전자가 문제군요. 네. 얘는 좋아 보여요. 차트 모양상으로는. 이 정도면 뭐 물에 빠진 거 다 구해놨고 지 알아서 기어 나오고 있고 바구니 이제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거겠죠. HMM 봐야 될까요? 뭐 얘도 고개 드나요? 근데 큰 의미는 없고요. 돌았으면 뭐 35,000원 여기까지 이 정도겠죠. 네, 38,000원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라고 생각 드는데 워낙 또 낙폭이 과다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5만원짜리가 23,000원까지 빠졌으면 절반 하락했죠. 뭐 언저리까지 도전을 할 수 있겠으나 큰 욕심은 한 이 정도 35,000원까지 바라볼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내기 아니고요. 요 모양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뭐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3만원까지는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모양새 같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좀 물량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35,000원, 37,000원 요 사이는 저항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모레퍼시픽이에요. 뭐 코로나 변이 발생해가지고 한번 쭉 밀리긴 했는데 좀 돌았을까요? 21선 저항을 좀 받았군요. 코로나가 하도 기승을 부리니까요. 오늘 월요일이라 4,300명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되면 6,000명, 7,000명 또 되겠죠? 서울이 또 1,400명이군요. 서울 없애버리든가 하든가 저 어쩜 좋을까 저거. 또 교회에서 또 교회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좀 인천에 무슨 뭐 변이가 뭐 목사님들 부부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갔다 왔다 그러던가요? 걸려가지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제하고 지난주는 못 갔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갔다 왔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좀 못 나가고 있어요. 그 대신 온라인으로 헌금은 열심히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착한 신도예요. 네. 좋은 신도는 아닌데요. 네. 헌금 잘 내고 있는 착한 신도예요. 현대건설 그래도 21선을 살짝 벗겨놨군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대건설 같은 종목도 걱정은 안 돼요. 사실은
네, 크게 걱정은 안 되는 종목입니다. LG전자나 뭐 자동차나 LG전자나 현대차나 사실 걱정은 안 돼요. 단기적으로 좀 답답해서 그런 거지.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걱정은 안 되는 종목인데 좀 고가에 사신 분들이 좀 답답해 할까봐, 왜 안 올라가냐 할까봐. 지금 뭐 이 시국에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크게 안 빠지고 문 안 닫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초조하게 낚시를 한다 생각하세요. 낚시가 잘 잡히는 날 있고 안 잡히는 날 있잖아요. 시장도 좋은 날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어요. 너무 서둘지 마세요. 안 되면 내 팔자에 주식해서 돈 벌 팔자가 아닌가 보구나. 그냥 배당 투자 열심히 벌고 갖고 있다 보면 언젠가 번전되면 그동안 배당은 받았지 않았겠니? 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LG화학이에요. 뭐 걱정되진 않으나 답답은 할 것 같아요. 얘는 뭐 지 역할 다 했다고 우기는 것 같은데요. 뭐 내가 85만 원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뭐 했니? 이런 말 우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8개 줬었는데 또 한 번 오겠죠. 얘도 1월 3일날, 1월 4일날 잠정적으로 매도 시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뭐 85만 원도 안 되고 미적미적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절반은 좀 줄여보세요. 068270 셀트리온입니다. 오늘도 또 그 조회 급등 종목에 자꾸 끼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종목이요? 권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냥 답답한 종목. 얘는 물에 빠져가지고 이미 숨이 꼴딱꼴딱하고 있어요. 어쩌겠어요, 이거. 저기 공매도 애들 좀 쭉 올랐을 때 좀 몰살시켜주면 좋겠었는데 쭉 이렇게 공매도 애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 대선 후보자 중에 어느 한 분은 공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뭐 주식 얘기를 아예 안 꺼내니까요. 그 무식, 무능, 무뇌, 플러스 무당? 주식시장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큰일입니다. 네. 주식시장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주식시장을 맡길 수는 없어요. 저는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겁니다. 대한항공 볼까요? 공매도가 뭔지는 알까 싶어요. 저는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합니다. 네. 유능한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겠죠. 대한항공 좀 살아나나요? 이게 고비 같은데요. 21선 딱 와가지고 이거 올라섰으면 좋겠네요. 내일 모레가 고비일 것 같으네요. 이것만 올라서주면 수렁에서 건졌다. 이게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거든요. 딱 몸통에 윗골이 달려있는 이런 모양새. 그렇죠? 이게 단기 바닥을, 이런 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세요. 네,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얘도 배당 투자일 것 같고요. 얘도 1월 4일 정도?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중간에 쉬는 날이 있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초장 시작되면서 한 3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이 한번 매도 타이밍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집니다. 잠정적인 제 예정입니다. 최근에 좀 그 증권사라든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월초장세임에도 매수가 안 들어온 거 봐서는 펀드 자금이 11월 달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오히려 환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지 못하고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증권사. 답답한 거죠. 카카오 14만 원입니까? 여기까지 올까요?
카카오로 보면 네이버를 또 봐야 되겠죠? 네이버는 뭐 난 다 왔다가 이런 얘기겠죠? 난 다 왔다 가는데 뭐 하는 거야? 42만원까지 왔다 갔는데 난 할 일 다 했어? 라고 보이겠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뭐 좀 게임 관련주도 좀 해주시고 종목도 좀 확산해 주시고 이런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 참고해서 잘 듣고 있고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저녁에 온라인이다 보니까 저녁에 그 기말고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서두르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가능하다면 그 점심시간에 11시서부터 12시 사이에 한번 시향을 하고요. 끝나고 나서 한번 하고요. 뭐가 많이 움직이는지 네,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고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게임 관련주라든가 이런 그 첨단 뭐 유행 타는 종목들은 사실 썩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는 업종 대표주를 위주로 여러분께 매매를 권하고 싶어요. 네, 물론 테마주가 있겠지만 테마주를 원한다면 여러분들께 뭐 테마주 몇 개 정도는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해서 그 배당 투자 또는 연초 장세 대비해서 한번 하루에 2번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남들처럼 저도 뭐 이렇게 리얼타임으로도 한번 해도 될까요? 그 공부해서 여기서 공부라는 건 동영상 공부해서 세팅해서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가능하다면 여러분께 뭐 좋은 정보를 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이거 참 오늘 밀렸어요. 100원 밀렸군요. 올라가다가 밀렸는데요. 남북 관련 얘기 전혀 안 들립니까? 왜 안 들리죠?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완전히 지금 주로 하고 있어요. 요거는 거래량 증가하는데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나요? 거래량 증가하고 있는데 요것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휴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얘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빵 터져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나 나간다 라고 말하고 나올 종목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다면 갑자기 느닷없이 빵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현대엘리베이터. 지금 시장에요. 시장 자체만 놔두면 참 재미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시장에 힘이 되려면요. 외부적인 좀 재료가 한번 빵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그냥 내년엔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석유 관련주들이 좀 반짝반짝 그런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S-오일? 오 이렇군요. 주봉 차트도 뭐 예뻐 보일 것 같긴 한데 주봉은 아직 반응이 없군요. 주봉은 고점이 높아졌는데 MAC가 쭉 낮아져 보니까 이때가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쫙 분산돼 가지고 좀 꺾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은 시기상조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일봉 차트는 뭔가 단기적으로는 뭔가 반등 시도를 하는 것 같으죠. 뭐 큰 상승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맥시멈 10,000원 정도 바라보는 거, 낙폭에 따른 자율반등 한 10,000원까지 아니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네요.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근데 주봉을 보니까 이거는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10,000원 가까이 한번 하락폭의 절반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근데 통신 3인방이죠? SK텔레콤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KT
뭐 최근 빠진 것만큼 살짝 건져 올라오고 있긴 있군요. 얘도 뭐 연초까지 이미 매도 타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내년 1월 15일 정도 중순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첨단주 IT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초 장서 때 기다렸던 종목 1월 한 15일쯤 그때 가서 좀 줄여보자고요. 6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뭐 조금 밀린 것만큼은 어느 정도 소폭 반등 시도. 근데 아직까지는 21선을 돌아서느냐 21선 갔다가 다시 밀리냐 그게 관점인데 뭐 다 잊어버리시고요. 얘도 배당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1월 중순경쯤 한번 매도 타임 잡아보자. 네. 좀 연초에 좀 뜰 것 같죠? 배당 투자 때 좀 꼬리 말렸다가 연초 때 한번 뚝 두고 좀 밀리겠죠? 네. 연초 장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여러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